저는 결혼을 4달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였습니다. 5년간 남자친구를 만났고 이제 4달 후면 결혼이었는데 결국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 비슷한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4년 동안 공부를 해서 현재 9급 공무원입니다. 예비 신랑은 성격에 저에게 헌신적이고 참 착했어요. 성실하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시댁에서는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결혼을 할 돈이 없다며 결혼을 미뤘는데 공무원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에 비해 저희 집은 조금 여유 있는 편입니다.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우선 들어가서 살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자식도 동생과 저 둘뿐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아파트를 주실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참 나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저희가 들어갈 아파트가 빈집에 되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미리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상견례도 끝났고 식장 예식도 다 끝난 상황으로 부모님들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가 되어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요. 얼마 전 퇴근 후 집에 가서 옷장문을 열었는데 제 옷이 없어요. 아니, 없어졌어요. 장롱 안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비 신랑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장롱 안에 있던 옷이 다 없어졌는데 오빠가 그런 거야?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었기에 예비 신랑에게 다급하게 물어봤죠. 그런데 예비 신랑도 모른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요. 그러더니 무엇인가 갑자기 떠올랐는지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재촉하니까 그제서야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아까 예비 시모가 저희 집 아파트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줬다고. 저는 그때까지도 이상하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랑 내 옷이 없어진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더니 예비 신랑이 예비 시모에게 전화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예비 신랑 말로는 예비 시모가 제 옷을 싹 다 버렸다는 겁니다.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싹 다 버린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예비 시모에게 당장 전화를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에게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는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가 최대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옷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요. 저도 화가 많이 난 상태라 목소리는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모의 대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 내가 오늘 가서 보니 옷이 입을 게 하나도 없더라. 앞으로 그런 거지 같은 옷은 우리 집에서 입지 말아라. 도대체 너는 그런 거지 같은 옷을 어디서 사는 거니? 거지 같은 옷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멍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저에게 예비 시모가 한마디 더 추가를 했죠. 너는 생긴 것도 촌스럽게 생겼는데 옷을 그런 걸 입으면 얼굴이 더 촌스러워져. 평소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예비 시모가 저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촌스럽게 생겼다는 말을 몇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저는 좀 통통한 편에 얼굴도 까만 편이에요. 그래서 옷도 조금 헐렁하게 입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패션 쪽에 관심이 없어서 옷에 많은 투자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저에게 편한 옷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명품백 이런 것 관심도 없고요. 제가 돈이 없어서 옷을 안 산다기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경제관념이 확실한 분들이어서 사치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희 부모님에게 잘하다 보니 저도 사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옷도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입곤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예비 시모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거지 같은 옷만 입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예비 시댁은 돈이 많냐고요?
돈이나 퍽이나 많아서 저러면 이해라도 되는데 아들 결혼시킬 돈도 없고 아들도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고 현지 예비 시부모님 사는 집도 전세라고 들었는데 그냥 허세만 가득한 거죠. 예비 시모는 저는 명품백이 몇 개다, 이게 얼마짜리다,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아냐, 뭐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간 저는 그런 예비 시모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저 들으라고 했던 말이었다네요. 저는 그렇게 예비 시모와 통화를 끝내고 제가 그때 왜 가만히 있었는지에 지금도 엄청 후회가 됩니다. 전화를 끝내고 보니 정신이 들더군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비 신랑도 그게 뭐 별 대수냐 라는 반응입니다. 철저하게 본인의 엄마 입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사실 너 옷 입는 거 좀 그랬던 건 사실이잖아. 우리 엄마가 잘못된 건 맞는데 엄마 말이 다 틀리진 않잖아. 너는 돈이 있는데 좀 옷이 솔직히 좀 그랬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불만이 있었는데 참았다는 그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기회에 살도 좀 빼고 옷을 거기에 맞춰서 다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나도 그동안 네 옷들이 좀 창피하긴 했어. 라고 덧붙이더라고요. 결국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던 거죠. 그동안 이런 모습을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뭐에 홀려서 상황 판단을 못했던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런 집구석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말을 하면서 엄마에게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솔직히 상견례 때도 예비 시모의 행동에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역시나 틀리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오셔서는 저희 엄마에게 어머, 사돈은 참 검소하신가 봐요. 돈도 많다고 들었는데 참 검소하게 사시네요. 따님이 엄마를 똑같이 닮았네요. 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그 외에도 상견례를 위해 조금 고급 음식점을 갔는데 식사를 하는 도중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다시 사돈은 워낙 검소하셔서 이런 음식점을 처음 와보셨겠네요. 저희는 이런데 워낙 자주 와서 낯설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방이라 이런 것이 없죠. 뭐 이런 말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말들이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서 산다고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그날 저희 엄마와 저희 아빠는 정말 불쾌했지만 제가 좋다고 하니까 자식 입장에서 참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도 워낙 성실하고 저한테 잘하는 것 같아서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의 행동을 듣고는 제게 묻더라고요. 이 결혼 꼭 해야겠냐고. 엄마는 불안하다고.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 집에 가서 옷을 다 버리는 것은 결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설령 결혼 후에 했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나으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요. 엄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제가 그동안 뭐에 홀렸는지 상황 판단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았어요. 집도 전세이긴 하지만 저희 집에서 해줬죠. 아내 살림도 다 제가 다 했죠. 왜 그런 저희 집이 무시를 당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결혼이 장난이냐?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네요. 아무 말이래요.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 거의 아무 말 대잔치 수준 아니었나요? 저에게 엄청 흥분하며 화를 냈습니다. 자기 바쁜데 자꾸 귀찮게 한다고요. 이제 결혼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제가 어떻게 할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예비 신랑이 조금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예비 신랑에게 저희 부모님께 다 말하겠다고 지금 우리 부모님 저희 집으로 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하겠다. 버려버린 옷 대신에 훨씬 좋은 옷으로 사주라고 하겠다. 뭐 또 굉장히 다급해졌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그만 끝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이 예비 시모에게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예비 시모는 아니, 이제는 아줌마죠. 그 사람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이게 무슨 파혼 이야기를 할 것이냐, 네가 제정신이냐, 결혼이 장난이냐고 하며 마구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말 잘하셨어요. 결혼은 장난이 아니니까 지금 끝내려고요.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하신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인지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대로 전화를 안 받았더니 문자에 카톡에 두 모자가 난리가 났죠. 어차피 아파트 들어올 때 가져온 것도 몇 가지밖에 없었고 전남친 짐을 보니 정말 초라하기가 그지없더라고요. 그 인간 옷을 싸서 문 밖에 두고 사진 찍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옷 찾아가라고. 오늘까지 안 찾아가면 거지 같은 옷 다 버려버리겠다고요. 저는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식장 취소와 뭐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긴 한데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요? 그동안 제가 제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 남친은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고 저희 집에 찾아오고 있는데 저는 조만간 이사를 갈 생각입니다. 혹시 마음이 바뀔까 싶어 아예 연락도 안 받고 있고요. 그래도 같이 지내온 시간이 꽤 길어서 사실 조금 힘이 든 건 사실이니까요. 며칠 사이에 참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저는 지금 오히려 전 남친 엄마에게 감사드립니다. 본심을 미리 알려줘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네요. 앞으로 사람 만나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2살 여자이고 남자는 34살입니다. 부모님께서 알고 지내던 지인분을 통해 아시는 분 아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식사는 내내 즐거웠고 식사 후 영화도 봤습니다. 그 뒤로도 만나고 사귀게 되었어요. 연애 과정에서 남친의 행동 문제로 몇 번 뭐라고 한 것 외에는 크게 싸운 적이 없어 그럭저럭 잘 만나왔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 집 여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얘기까지 하는데 사돈이 될 집이라면 청첩장을 보내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초대해서 오거나 그런 건 받는 사람 입장이고 무조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첩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사돈 될 집한테 가보기는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 둘이 가서 축의금을 내고 얼굴 보고 왔어요. 게다가 시누이잖아요. 사돈 될 집에서 결혼식에 와줬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고맙다고 저희 부모님께 전화라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한테는 예비 시어머니라 감히 카톡으로 어머님한테 고맙다고 전해드려라 이렇게 보내고 끝이더라고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지? 결혼 전부터 저희 집을 무시하나 싶기도 하고 부모님도 상당히 불쾌하셨어요. 그래도 사람마다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넘겼습니다. 우리 가족이 부담이 될까 봐 배려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본래는 본인들과 부모님들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남자 쪽 아버님이 가족 전체가 다 같이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전체 다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남친 쪽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남편 이렇게 나왔고 저희 집은 저, 아빠, 엄마, 남동생 4명 나갔어요. 상견례의 기본 옷차림은 뭔가요? 당연히 양가 식구들이 다 만나는 자리인데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는 정장, 여자는 단정한 원피스나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상견례 때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정말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헤어숍 가서 머리랑 메이크업 받으시고 출발하셨거든요. 가족들 모두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쪽은 약속 시간도 20분이나 늦으면서 아버지는 야상 자켓에 어머니는 머리도 안 말고 화장도 안 하고 가디건을 입고 오셨고 여동생이라는 분의 남편이라는 사람은 흰색 라운지 티에 회색 가디건 커플룩으로 입고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자리에서 표정이 굳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신혼집 문제는 저와 남친이 모아둔 돈에 저희 집에서 1억, 남친 집에서 4천 이렇게 보태주시기로 먼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예전에는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이 사정이 좀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딸내미 더 이뻐해달라고 이해하셨고 그런 돈 문제는 더 이상 예민한 이야기니 꺼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원래는 상견례 자리에서 말을 아껴야 하고 할 이야기는 적당히 해야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 되는 분이 자꾸 저희 엄마한테 예물은 어떤 것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냐고 노골적으로 3번을 물어보더라고요.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다 해줄 건가요?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상견례가 끝났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잘 얘기해서 잘 풀었지만 저 역시 좀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몰랐어요. 상견례 후에 제가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부부는 그렇게 입고 상견례 자리에 나오냐고 아버님이 선택해서 입은 거냐고 물었더니 그 전날 비싸게 주고 산 거라 잘 어울려서 입고 나간 거라고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사람 하나는 괜찮다고 생각했기에 어찌저찌 결혼 날짜를 정했고 그에 맞게 예식장이며 신혼여행 스드메 전부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번 터진 양가 어머님들 한복을 고르러 가는 날이었는데 한복집에 친하지 않은 관계인 사돈끼리 같이 가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 얼굴 한번 보신 분들인데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모시고 갈 예정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이상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한복을 꼭 우리 친정 엄마랑 같이 대여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튀지만 않으면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계속 같이 가야 한다고 하셔서 시간을 맞춰서 한복집을 예약하고 만났습니다. 한복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사돈, 내가 딸 시집 보낼 때 분홍 치마를 못 입어봤는데 우리 아예 똑같이 흰 저고리에 분홍 치마 입는 것이 어때요? 하면서 신부 측 한복을 고르는 거예요. 모두 다 당황해서 멍 때리고 있는데 눈치챈 한복집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아무리 신랑 측 신부 측 나눠져 있다고 해도 하객들이 헷갈리세요 하면서 말렸는데 괜찮대요. 괜찮기는 누가 괜찮은 건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30분을 자기 소원이라면서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저랑 엄마랑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차라리 위에 연한 하늘색 저고리 치마는 분홍 치마를 입으시라고 우리 엄마는 색을 더 고르지 않고 노랑이나 하얀 저고리를 입겠다고 하셨죠. 근데 또 하얀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같이 입어야 이쁘다고 하시네요. 또 자기 친구가 그렇게 입고 들어갔는데 너무 예뻤다고 하시면서요. 우리는 보지도 못한 일인데 이런 말까지는 그렇지만 끼리끼리 논다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또 있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한복집에서 구매 말고 대여하는 건 한 벌씩밖에 없어서 같이 입을 수도 없었고요. 계속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며 너무 촌스럽다고 하면서 태클을 걸더니 한복집에는 괜찮은 한복집이 또 있으니 거기 가보라고 하시면서 나갔으면 했는데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게다가 나오는데 한복집 사장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다른 한복집 2군데 더 가봤더니 결국 못 골랐어요. 원래 끝나고 아버님들도 다 오셔서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만나서 잘 고르려고 하는데 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들도 그 얘기를 들으셨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며 돈 드릴 테니 대여 말고 그냥 새로 맞추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고 해줬어요. 오면서 차 안에서 우리 엄마가 얘기하다가 우시더라고요. 여태 살면서 오늘처럼 창피한 적이 없다면서 화를 누를 수 없어서 눈물이 다 난다고요. 엄마가 저러시니 저도 마음이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또 그날 집에 가시다가 발을 헛디디셔서 급하게 응급실을 갔는데 팔도 부러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발목도 삐끗해서 인대가 나갔다는 겁니다. 적어도 2달은 병원에서 입원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병간호 잘하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고 제가 병문안 온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니 이상했는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자기 아버님도 한복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대여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미안하고 자기가 면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 사람이 무슨 죄인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복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그러다 예물 예단을 하면서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딸내미 시집 보낸다고 남부럽지 않게 해서 보내려고 예단비 안 보내고 시댁 부모님께 양쪽 시외 할머니 댁에 입을 좋은 것을 보내셨어요. 근데 예단비라고 하면 200만 원 돌아왔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 형편에 결혼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니 이해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물은 14K로 된 한 세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시댁에는 더 좋은 걸로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맞나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예비 시어머니가 회사에 있는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줄 것이 있다면 내미시는데 시집간 사람들만 받는다는 그 이름도 유명한 샤넬백이었어요. 압구정 현대백화점 매장에서 800만 원이고 어렵게 구한 한정판 모델이라고 몇 번을 말씀하시는데 생색을 내더라고요. 우리도 며느리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요. 나중에 꼭 들어보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명품백에 대해 1시간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를 몇 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품백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든 나한테 맞고 예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니 좋았는데 똑같은 생색을 2시간이나 듣고 있으려니 좀 지겹기는 했어요. 그냥 받지 말까 생각이 들 정도로요. 집에 들고 가서 엄마 아빠에게 14K 세트랑 샤넬백을 자랑하고 물론 백을 나름 살펴봤어요. 파우치도 고급지게 되어 있었고 디자인이 정말 이쁘기는 이쁘더라고요. 근데 샤넬 로고를 자세히 보니 기스가 있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명품백은 보수를 잘하겠죠. 그 기스가 너무 눈에 띄었어요. 비싼 가방인데 이래서는 좀 들기가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말한 백화점 매장으로 갔고 매장 직원에게 가방을 보여주며 기스가 난 로고 부분을 설명했어요. 직원이 이 정도 스크래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한정판으로 나온 모델이라 교환은 어려울 수 있다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요. 한정판이 맞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직원분이 나오더니 고객님 어디에서 선물 받으신 건가요?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선물 받았다고 여기서 저희 시어머니가 구입했다고 말했어요. 직원분이 그게 아니라 직접 구매하신 게 아니라 선물 받으신 거죠? 하고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때 감이 오더라고요. 아, 저희 샤넬 매장에서 판매된 물건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말로만 듣던 짝퉁이었던 거예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 창피했어요. 그 직원이 죄송할 것이 뭐가 있나요? 그 순간 가슴 깊이 있었던 응어리가 올라왔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저를 그리고 우리 집을 우습게 봤던 시어머니 행동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이대로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제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기도 했고요. 그날 이후 남친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녁을 먹자고요. 그래, 뭔가 잘못된 거겠지. 가서 물어나 보자 싶어서 저녁에 그 집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는데 역시나 저녁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손수 준비한 음식 기대도 안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한테 짝퉁 가방을 준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말을 꺼낼까 하던 찰나에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예물은 마음에 드냐며 샤넬백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리가 없다면서 웃으셨습니다.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샤넬백 얘기를 꺼낸 시어머니께서 보여주면서 어머니, 이 가방 어디서 사신 거예요? 말씀하신 백화점 맞아요? 그럼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2번째도 크잖아. 아, 로고에 기스가 있어서 그 백화점에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엄청 화를 내면서 그런 거는 자기에게 얘기하지 뭐 하러 갔다 왔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한 것 같아서 어머니가 사주신 그 가방 짝퉁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저보고 속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든 가짜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랍니다. 화가 난 상태로. 사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죠.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면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세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친이 제 팔을 잡아 흔들면서 저보고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미쳤냐고? 마마 보이니? 미친 건 너랑 네 엄마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 이걸 예비 사돈집에 짝퉁백을 보내니? 마음 좋아하시네. 너네는 진심이라는 걸 거론할 가치도 없어. 어떻게 인생을 평생 같이 살고 배울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니? 너네 집 좀 살았다고 난리치길래 거짓말로 귀엽게 받아주려고 했어. 그러면서 나한테는 싹 다 받고 줄 때는 14K의 짝퉁백을 줘요? 누구한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그게 잘 사는 거 본 적 있는 집구석이야? 솔직히 이 결혼도 너네 거저먹으려고 한 것 같잖아. 못 사는 게 죄니? 왜 그걸 부끄러워해? 너네 같은 인간들이 사람 무시하는 거야. 사람이 겸손하기라도 해야지. 어디서 사기를 쳐? 네 엄마가 말한 그 가난한 마음에 내가 사준 이 시계가 가당키나 해? 시계도 내놔. 그리고 넌 이런 쓰레기나 들고 다녀. 짝퉁백을 남친 얼굴에 집어던져버렸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뭔가 후련했어요. 남친이 따라 나와서 제 팔을 잡는데 밀어버렸습니다. 제가 힘이 센 건지 그 사람이 연기인 건지 길에 나뒹굴더라고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어차피 제가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집안인데 엄마 아빠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결정 잘했다고 안아주셨습니다. 아직 돌려받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절차가 남아있지만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폭풍과 같은 날이 지나가고 나니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결혼은 둘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람 정말 잘 보고 집안 사람도 정말 잘 보고 인연을 맺어야겠습니다. 지옥에서 탈출한 제가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을 읽고 나니 시원해지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